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요즘 은행주 투자에서 배신감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금리 상승 수혜주라고 해서 투자했는데 주가에게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이게 KB금융 주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연초 이후에 뭐 20% 이상 떨어져 있나요? 이걸 뭐 바로 치워야 되나 지금이라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손실이 더 커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치우면은 그렇다가 바닥에서 다시 돌아오든지 해야지.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인데 이걸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배신당한 은행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미국 은행주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사실 은행주하고 이 금리하고는 정상관 관계에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과거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차트에 다 나타나죠. 미중 무역 분쟁 2018년도에 지금과 똑같은 상황, 갑작스러운 예상치 않은 이 변곡점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느닷없이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선포했죠. 지금 뭐 러시아가 느닷없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뭐 비슷한 상황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비슷해요. 그때도 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올라 있었고 거기서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그 금리에 따른 은행주가 유지를 못하고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은행주가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꺾이기 시작했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저점에 낮은 수준에 있다가 이 원자재 러시아 침공이라는 원자재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인한 걸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속히 올리니까 금리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 때문에 경기 침체가 우려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손실 우려 때문에 그것이 반영해서 은행주가 확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기존의 은행과 금리와의 그 논리적 상관관계의 흐름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갑작스러운 세계 경제 상황의 변괴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 거니까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배신당한 게 됐습니다. 예상과 완전 다른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를 오늘 발표한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 대표은행 중의 하나죠. 이 실적 결과를 가지고 한번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상대로 이익이 많이 줄었더군요. 그래서 순이익이 32% 줄었다고 하는데 이 주 요인이 부실 대출 대손 상각을 이만큼 했다더군요. 쉽게 말하면 실제로 실세 손실이 발생해서 부실 채권이 발생한 건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손 상각을 계상을 했다. 은행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32% 이익이 줄었는데 주가는 이미 그것을 선반영해서 이렇게 32%가 아니고 30% 가까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이런 걸 알고 뭐 이미 시장에서 선반영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먼저 알고 먼저 가버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 여기에 이제 평가 손실이 나면은 이것을 손절매를 하고 뭐 팔아야 되느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가와 투자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은행들도 당연히 대손상각이 예상되죠. 미국에서 이래 나오는 실적 보면은 뭐 뻔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의 국내 은행에 대해서도 이미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 것이고, 그것을 예상해서 국민연금도 최대주주 국민연금도 주식을 많이 최근에 팔았다. 파니까 이렇게 주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큰 손들이 팔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큰 손들이 안 팔면은 실적이 아무리 나빠도 주가는 안 떨어지죠. 이렇게 파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국민연금이 뭐 다 팔아치웠나? 아니에요. 6%밖에 안 팔았어. 자기들 보유 물량은 6%만 팔았는데 이렇게 주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팔지도 못하죠. 주가 자꾸 떨어지니까. 팔수록 자기들이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유 주식에서 계속 손실이 나니까 6% 팔고 94%에 대해서 대량으로 손실이 나면은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어리석은 짓이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이 앉아서 매일매일 보고 있으면은 뭔가 불안해서 뭔가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보유 손실이 왕창 나는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은 이렇게 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은행이 배신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국민연금이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다라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은행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KB은행, KB금융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국민연금을 따라서 같이 팔아야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얘들이 파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바보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나도 빨리 팔고 국민연금이 계속 팔면은 더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 저점에서 다시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나 KB금융이 국민연금이 앞으로 더 계속 팔지 안 팔지 어떻게 알아? 여기서 다시 또 되사면은 올라가 버리지 뭐. 그래서 바람직한 투자라는 것은 이런 시장의 분위기, 이런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예측해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배신을 당하는데도 계속 그냥 배신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 보세요. KB금융의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72.7%입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이 주식 투자에 제일 똑똑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들 따라하기로 하는 외국인들은 왜 72.7% 아직 대부분 그대로 가지고 있나? 그 사람들은 배당 투자,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주가 변동 시세 차익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해치펀드들이 아니에요. 해치펀드들은 이 중에 매우 극소수 일부가 있을 뿐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6.37%. 이 배당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이익이 30% 줄었다. 좋다. 그렇다. 이익이 30% 줄었더라도 설사 6.37% 배당 수익률이 한 4.5%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매우 높은 고배당주예요. 그 정도 뭐 좀 줄어들어도 괜찮다. 이익이라는 게 한 해 이익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이익이 좀 줄어서 배당 수익이 좀 줄어들었더라도 다시 또 내년에 좋아지면 또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이익이 늘어나면 더 올라가고,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영업활동을 계속하는 한 성장하면은 배당은 계속 높아지는 거죠. 원래 이런 경기 침체가 와서 갑자기 이익이 많이 대손상각을 많이 해서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원래 1년이란 말이죠. 원래 1년을 보고 모든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향후 5년, 10년, 20년 이런 장기 흐름을 가지고 기업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투자를 계속 그냥 가지고 가는 거죠. Stay the course. 위에 빨간 선 저 주가 등락 저기 따라서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매매이지 투자가 아니에요. 매매는 곧 갬블입니다. 상대방의 눈치, 시장의 눈치, 여기에 서로 간에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아치우기 위한 머리 굴리는 그런 거죠. 그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복하고 오래 할수록 루즈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차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10년 차트, 장기 차트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주가 변동성을 계속 거치면서 성장해 온 거잖아요. 주가가 왜 장기적으로 이렇게 빨간 점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올라왔을까? 기업이 성장하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저 작은 동그라미 속에 그동안에 몇 번이나 지금 최근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테이퍼링, 2016년도 테이퍼링을 본격화하면서 주가가 와장창 한번 떨어졌고, 그 다음 2018년도 무역 분쟁이 나면서 와장창 또 한 1년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와장창 했었죠. 지금은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와장창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성장해 왔잖아요. 이게 장기 투자지요. 그래서 현재의 투자 손실, 보유 손실, 이걸 가지고 배신당했는데 어찌하오리까? 이거는 투자의 결과가 아니고 이미 손절매해서 이렇게 됐다가 아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보유 손실이에요. 보유 손실, 평가 손실, 이것은 투자의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동그라미로 쳐놓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주에 배신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의 투자 손실은 투자의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겁니다.